안녕하세요, 램쌤입니다. 오늘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총 몇 명이나 살고 있을까요? 2021년 1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는 총 5,100만 82만 9,023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숫자냐면 전 국민이 여러분에게 100원씩 준다고 하면 무려 차곡차곡 받은 돈이 51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 큰 돈이지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10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한민국을 100명으로 줄이면 50명은 여자, 50명은 남자입니다. 14세 이하는 14명, 65세 이상은 13명입니다. 100명 중에 3명은 외국인입니다. 100명 중에 92명은 도시, 8명은 촌락에 살지요. 서울, 경기, 인천인 수도권에는 50명이 삽니다. 그리고 아기가 1년에 1명 태어나고 사람이 2년에 1명 죽습니다. 여러분들 잘 보았나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을 5천만 명이라고 가정하면 촌락에 거주하는 사람은 몇만 명일까요?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은 몇만 명일까요? 앞으로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기 바랍니다. 사회책 59쪽에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촌락은 100명 중에 8명이 살고 있으니 400만 명, 외국인은 100명 중에 3명꼴이니 150만 명, 그리고 2년에 1명씩만 죽으니 65세 이상인 사람들은 증가하겠지요. 네, 이렇게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우리나라의 이응 기억이라고 부릅니다. 과연 무슨 단어일까요? 네, 정답은 인구입니다. 인구란 한 나라나 일정한 지역에 사는 사람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인구 구성이란 무엇일까요? 인구 구성은 남성, 여성 같은 성과 연령 등을 기준으로 해 인구 집단의 구성 상태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연령별 인구 구성이라고 하면 14세 이하의 유소년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청장년층, 그리고 65세 이상의 노년층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변화를 알려주는 기사의 일부분입니다. 기사를 한번 읽어봅시다. 초등학교의 학급당 평균 학생 수가 2019년에 약 22명까지 떨어졌다. 초등학생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저출산 현상 때문이다. 1950에서 60년대에는 출산율이 높아 학생 수가 크게 늘면서 전국적으로 교실 부족 문제가 심각했다. 이때의 교실 모습을 콩나물이 자랄 때의 모습에 비유해 콩나물 교실이라 불렀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앞으로는 남는 교실을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 여러분들 기사 잘 읽었지요? 다음에 세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는 어떻게 변하나요? 초등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교실이 부족할 때 교실 모습을 뭐라고 불렀나요? 영상을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에도 보이듯이 초등학교 학급당 평균 학생 수는 줄어들고 있지요. 초등학생 수가 줄어든 이유는 저출산 현상 때문이라고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또 교실이 부족할 때의 모습을 콩나물 교실이라고 불렀습니다. 위에서도 나와 있듯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것은 저출산 현상 때문입니다.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아이들을 적게 낳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인구가 유지되는 숫자보다 적게 낳아 출산율이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65세 인구의 구성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른 뉴스 기사를 읽어봅시다. 평균 수명이 점차 길어지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2018년에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서 고령사회에 도달했다. 지금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때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잘 읽었나요? 좀 어려운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가 있는데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먼저 고령화 사회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100명 중에 7명이 65세 이상 인구라는 거지요. 이게 14%가 넘으면 고령사회, 20%가 넘으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러면 왼쪽의 문제들을 위해 기사를 보고 풀어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풀어보세요.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이듯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가 된 연도는 2018년이었지요.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는 그래프에서 아래를 보면 2026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는 것을 고령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구성의 특징은 저출산과 고령화 두 가지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인구 구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했는지 그래프로 살펴볼까요? 다음 그래프를 봅시다. 세 가지 색깔의 막대가 있는데 각각의 색이 나타내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 시간이 늘어날수록 어느 연령대는 계속 늘어나고 줄어듭니다.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대로 인구 변화가 계속 일어난다면 2050년의 연령별 인구 비중은 어떻게 될까요?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고 해보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색깔별로 나타내는 것은 그래프의 오른쪽을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노랑이 65세 이상, 파랑은 15에서 64세, 초록은 14세 이하 인구의 비율입니다. 지금 보면 노란색인 65세 이상은 계속 늘어나고 초록색인 14세 이하의 인구의 비중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205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2050년에는 노란색의 비중은 더욱 커지고 초록색과 파란색의 비중은 줄어들게 될 겁니다. 그림처럼요. 이 그래프에서 노인 인구 비중은 계속 늘어나는 고령화 현상과 14세 이하 유소년의 인구 비중은 계속 줄어드는 저출산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그래프 말고 인구 피라미드로 한번 살펴볼까요? 인구 피라미드는 남자 여자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이로 또 나누어서 각 나이별 남자 여자가 각각 전체에서 인구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를 나타낸 겁니다. 처음에 해보면 모양이 피라미드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나와서 인구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검은색 네모 박스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읽는 방법은 첫 번째 파란색인이 여자입니다. 두 번째, 그 박스 옆에 연령을 보니 10에서 14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래로 내려와 보니 5%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는 이 연령대가 여자 전체 인구의 5%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엄청 많은 숫자이겠지요. 이제 연도별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960년의 인구 구성입니다. 연령이 낮을 때는 비중이 높다가 올라갈수록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구조였습니다. 그렇다면 1960년과 2018년의 유소년층, 노년층 인구 비율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유소년층의 비율은 1966년 최소 5%를 넘겼는데 2015년은 5%의 반도 안 됩니다. 반면 65세 이상 노년층의 인구 비율은 점처럼 보이던 60년대에 비해 요즘은 많이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역시 저출산 고령화를 찾아볼 수 있는 그래프네요. 그렇다면 2030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보면 알겠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갈수록 심해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면 2030년에는 그 연령대가 더 올라가 60, 70세가 인구 비중이 1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배운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인구는 특정 나라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했습니다. 두 번째, 인구 구성은 성이나 연령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서 본 우리나라 인구의 구성 상태를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변화는 한마디로 저출산 고령화입니다. 출산율은 낮아 유소년 인구는 주는데 이와 반대로 노인 비중은 늘어만 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열심히 봐줘 고맙습니다.